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일지도 모른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위해 하루를 시작하는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정말 솔직해져 보자. 밤늦게 혼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진짜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는가?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갈망하지 않는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원하지 않는가? 20세기 가장 통찰력 있는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은 이미 70년 전에 현대인의 진짜 욕망을 꿰뚫어 보았다. 현대인의 가장 깊은 욕구는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욕구에 대한 답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 사랑을 우연히 찾아오는 감정으로, 운 좋게 만나는 사람으로, 그냥 생기는 느낌으로 여긴다. 프롬은 이런 착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랑은 기술이다.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론을 배우고 실천을 통해 숙달해야 한다. 1956년 출간된 사랑의 기술에서 프롬은 혁명적인 주장을 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며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금부터 프롬이 발견한 사랑의 진짜 비밀을 파헤쳐보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사랑에 빠진다는 표현 자체가 문제다. 프롬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언어의 문제였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고 말한다. 마치 사랑이 구덩이 같은 것이고 우연히 빠지는 것처럼 표현한다. 사랑에 빠진다는 말은 사랑을 우연한 사고처럼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이다. 더 높은 차원의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프롬 자신도 젊은 시절 이런 착각에 빠졌었다. 1920년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는 사랑을 순전히 감정의 문제로 여겼다. 운명적인 만남, 순간적인 끌림, 저항할 수 없는 감정, 이런 것들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결혼 생활을 경험하면서 깨달았다. 감정만으로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초기에 열정이 사라진 후에도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의식적인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는 상대방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프롬의 가장 혁명적인 통찰 중 하나다. 대부분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한다.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현대인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는 생각하지 않는다. 프롬은 이를 자본주의 시장 논리의 영향으로 보았다. 모든 것을 교환과 거래로 보는 사회에서 사랑마저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데이팅 앱을 보라. 사람들은 자신을 상품처럼 포장한다. 가장 매력적인 사진, 가장 인상적인 프로필, 가장 재미있는 소개글,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마케팅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정반대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 왜냐하면 주는 행위 자체가 내 생명력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주는 순간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사랑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 프롬은 사랑을 구성하는 4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배려, 책임, 존경, 지시. 이 4가지가 모두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배려란 상대방의 행복과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단순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이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다. 배려 없는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다. 책임이란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나서는 것이다. 책임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존경이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고유한 개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바꾸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다운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식이란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진짜 모습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 사랑 없이는 진정한 지식이 불가능하고 지식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불가능하다. 현대인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환상을 쫓는다. 프롬이 1950년대 미국 사회를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의 환상만 쫓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랑을 마치 복권 당첨처럼 생각한다. 언젠가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벽한 행복이 올 거라고 믿는다. 이런 환상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피아노를 배우려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사랑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의사가 되려면 의학을 공부해야 하고 요리사가 되려면 요리를 배워야 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프롬은 이런 현상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모든 것을 즉석에서 소비하는 문화에서 사람들은 사랑마저 즉석에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즉석 문화다. 즉석 커피, 즉석 음식, 즉석 해결책. 사람들은 즉석 사랑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천천히 익어가는 와인과 같다. 소유하려 하면 사랑은 사라진다. 소유냐 존재냐, 이것이 핵심 질문이다. 1976년 프롬이 76세의 나이로 출간한 소유냐, 존재냐는 그의 사상의 집대성이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 소유의 방식과 존재의 방식. 소유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구. 하지만 존재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함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프롬은 이 차이가 사랑에서 결정적이라고 보았다. 소유의 방식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고 독점하려 하고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 한다. 하지만 존재의 방식으로 사랑하면 상대방과 진정으로 함께하려 하고 서로 성장하려 하고 깊이 연결되려 한다. 질투는 소유의 사랑에서 나온다. 내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나온다. 하지만 존재의 사랑에서는 질투가 아니라 신뢰가 나온다. 당신은 사랑하는가? 소유하는가? 프롬이 제시한 자기 점검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소유형 사랑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불안하다.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한다.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화가 난다. 상대방을 자신의 이상형으로 바꾸려고 한다. 상대방이 없으면 극도로 외롭고 불안하다. 존재형 사랑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상대방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상대방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상대방과의 차이를 흥미롭게 여긴다. 상대방이 없어도 자신만의 삶이 충실하다. 상대방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다. 소유형 사랑은 상대방을 감옥에 가두고 자신도 간수가 되는 것이다. 존재형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면서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이다. 자기 사랑이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다. 프롬의 가장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이기주의나 나르시시즘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프롬이 말한 자기 사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자기 사랑은 자기 중심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프롬은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사랑은 하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자신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겠는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미워한다. 자신을 불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불신한다.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인색하다. 자기 사랑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배우려 하는 것,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 자신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 자기 사랑은 이기주의의 반대편에 있다. 이기주의자는 실제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신의 불안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쓸 뿐이다. 고독을 견딜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프롬의 역설적인 통찰이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랑을 찾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런 사랑은 의존일 뿐이다. 현대인의 많은 관계가 이런 의존 관계라고 프롬은 진단했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서, 외로운 것이 싫어서, 불안한 것이 견딜 수 없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상호 의존일 뿐이다. 두 명의 외로운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여전히 외롭다. 외로움이 반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2배가 되었을 뿐이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먼저 혼자서도 충만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만의 관심사, 자신만의 목표, 자신만의 기쁨을 가져야 한다. 혼자 있을 때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 혼자 있을 때도 평온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다. 사랑은 믿음의 행위다. 프롬의 사랑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다. 사랑에는 불확실성이 따른다. 상대방이 언제까지 나를 사랑할지, 우리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사랑이 믿음의 행위가 된다. 사랑은 보장된 투자가 아니다. 위험한 모험이다. 하지만 이 위험을 감수할 때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선 다음에 사랑하려고 한다.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보장을 받고 나서, 관계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얻고 나서 사랑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믿음은 확실성에 기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내리는 결단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프롬은 이런 믿음이 3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자신에 대한 믿음, 내가 사랑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 2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믿음, 상대방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 3번째로 사랑 자체에 대한 믿음, 사랑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믿음. 이 3가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프롬의 사랑의 기술 4가지 법칙이 있다. 첫 번째, 주는 연습하기. 매일 상대방을 위한 1가지 행동을 하라.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을 주는 연습을 하라. 매일 상대방을 위한 작은 행동을 하나씩 하라.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기, 안마해주기, 진심 어린 칭찬하기. 주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2번째, 깊이 알아가기. 매주 한 번 진심 어린 대화를 하라. 상대방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가? 일주일에 한 번은 스마트폰을 끄고 깊은 대화를 나누어라. 어린 시절 꿈, 인생의 가치관, 숨겨진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라. 프롬이 말한 지식의 차원을 실천하는 것이다. 3번째,
존재 모드로 전환하기. 소유 욕구를 자각하라.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순간을 자각하라. 내 기준에 맞춰라. 내 말대로 해라.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 멈추어라. 대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네 번째, 자기 사랑 연습하기. 매일 자신을 돌보아라. 자신에게도 사랑을 주는 연습을 하라. 건강한 음식 먹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자신의 성취 인정하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프롬의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하다. 사랑은 기술이다.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론을 배우고 실천을 통해 숙달해야 한다. 그는 80년의 생을 통해 이 진리를 증명했다. 젊은 시절 로맨틱한 환상에 빠져 있었지만 평생의 연구와 실천을 통해 사랑의 진짜 본질을 발견했다. 1980년 3월 18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는 사랑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쳤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하다. 소셜미디어와 데이팅 앱이 넘쳐나지만 진정한 연결은 더 어려워졌다. 만나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깊은 관계는 더 희귀해졌다. 프롬이 제시하는 답은 분명하다. 사랑을 우연에 맡기지 마라. 사랑을 기술로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연습하라. 받기보다는 주고 소유하려 하기보다는 함께 존재하려 하라. 더 이상 완벽한 상대방을 기다리지 마라. 자신이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프롬이 말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고립에서 벗어나 진정한 연결을 느끼고 소유가 아닌 존재의 기쁨을 맛보고 혼자서도 충만하면서 함께할 때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라.